안녕하세요, 배철수 튜브입니다. 오늘은 마치 군용으로 납품될 것 같은 강인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 3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스페사의 신제품 탱크 X2 울트라, 탱크 X2, 그리고 탱크 S2입니다. 먼저 GPS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탱크 X2부터 살펴볼게요. 울트라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후반에 두 기종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본체, 충전 케이블, 설명서입니다. 간단하게 코스페 탱크 X2 울트라 주요 사양부터 보고 갈게요. 특징적인 사양으로는 밀스펙 인증과, 밀스펙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서 내구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스펙에 어울리는 높은 등급의 IP69K 인증을 받았고 50m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러기드 디자인에 어울리는 아웃도어 기능에 유용한 GPS, 지자기 센서, 기압 고도계를 내장했고 수영하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인 스월프 기록 기능과 트래킹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 되돌리기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좀 아웃도어 쪽에 집중한 제품임을 알 수 있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게 워치라고 하기보다는 러기드 밴드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일체형 바디라서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망치로 대신 써도 될 것 같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컬러는 실버와 블랙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전면에 이제 길쭉하고 살짝 곡률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좌우에 운동 모드 바로가기 버튼과 파워 버튼, 그리고 후면에는 광학 센서와 통화를 위한 마이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트랩은 일체형이고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요. 밴드형 디자인이라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풀메탈 바디라서 75g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20mm의 스트랩은 교체할 수 없는 일체형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 2주 정도 실제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러기드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가벼운 걸 좋아하는데 조금 무게가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또 괜찮겠죠. 그래서 후반에 따로 설명드릴 탱크 S2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가벼운 무게거든요. 물리 버튼은 많은 게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라 이제 운동 모드 바로가기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는 저한테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띠것을 하고 있는데 이때 평균 페이스 그리고 심박 확인용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광학 센서의 정확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실시간 심박수가 애플워치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다 운동을 끝마친 다음에 운동한 거리와 그리고 평균 심박수 그리고 평균 페이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애플워치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리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탱크 X2 울트라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GPS 버전인데 조금 더 나오니까 이게 애플워치를 신뢰해야 될지 코스펫 스마트워치를 신뢰해야 될지 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심박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이 평균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애플워치는 페이스가 달리면서 그동안 뛴 거리와 현재 페이스를 합산해서 평균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코스펫은 지금 현재 딱 현 시점의 속도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다가 걸으면
페이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깅 페이스로 7분 1km에 7분 페이스로 뛰는데 이제 그게 뛰다가 촬영하면서 걷게 되면은 평균 페이스가 갑자기 9분, 10분, 12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팍팍팍 늘어나요. 근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뛰다가 걸어도 이 평균 페이스가 조금씩 그 이전 달렸던 거를 같이 합산해 가지고 평균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마치고 결과값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페이스의 평균값이 애플워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세팅값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즘 애플워치는 매일 충전을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사용해서 운동 기록용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는 수영을 했는데 요즘엔 하고 있지 않아서 스월프 기능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카톡 문자, 각종 알림은 잘 됩니다. 아주 긴 문장은 지원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되고요. 이모티콘은 당연히 표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코스페핏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이 앱 안에 이제 지원하는 목록은 앱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는 목록은 네잎클로바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폰트는 또렷하고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독성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최대 1000니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 맑은 날 햇볕 아래에서의 시인성도 아주 좋아요. 이 기종이 이제 전화 수발신도 당연히 가능한데 워치로도 전화를 걸고 받을 수도 있고 연락처를 워치에서 확인을 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요즘 통화 지원하는 워치는 저가용도 워낙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당연히 기대만큼의 통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였고요. 스피커 볼륨은 최대입니다. 지금은 코스페 스마트워치 최대 볼륨이고요. 조용한 곳에서의 소음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스피커 성능도 좋고 볼륨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통화 성능이 어떤가요? 통화 음질 괜찮지 않나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원활하게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통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와 애플워치랑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끄러운 곳에서의 마이크 수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음질인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듣는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마이크 수음 능력도 아주 좋아요. 갤럭시 워치랑 애플워치랑 비교 시에 통화 음질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상대방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주변이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는 귀를 좀 가까이 대야 원활하게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워치 자체의 스피커의 볼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시끄러운 곳에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주변 소음 상관없이 깨끗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요즘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보여드리려고 추가 촬영을 하자면, 이게 살짝 곡률이 있는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QCI GS2 때도 제가 곡률이 있는 네모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봤는데 은근 부들부들한 터치감을 줍니다. 그래서 터치감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최대 1000니트를 지원하고 60Hz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탱크 T3 M3 때보다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오고 제어 센터를 필요한 걸 꺼내서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 하면은 이렇게 각종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에서 좌로 스와이프 하면은 위젯이 나오는데 위젯 역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위젯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제 퀵카드라고, 코스펫은 이걸 카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위젯을 좌에서 우로 넘기는 것도 카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퀵카드라고 하는데 요
미니 위젯도 원하는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젯이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워치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기본 워치페이스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워치페이스가 몇 개 있어요. 그 편집을 누르면 요 하단에 요 세 가지를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금의 자유도는 있습니다. 굉장히 빠릿하고 디스플레이 좋고, 그리고 밴드형이라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있지만 이게 애플워치 44mm랑 비교하면 크기 차이가 보이죠.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단 작진 않습니다만 요 폭이 워치류보단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착용감은 괜찮고, 그리고 밴드도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일체형이라 좀 탄성이 있길 바랬는데 약간의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타이트하게 착용해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대신 무게가 좀 풀메탈 바디이기 때문에 X2, X2 울트라 두 대 모두 71g, 75g으로 가볍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은 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곡률이 보통의 워치는,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용을 오래 하다 보면 거슬릴 때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반대로 곡률이 있고 센서 부분은 평평해요. 그래서 은근 이 느낌이 장시간 착용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착용감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심박수 너무 정확해서 운동 기록용으로 사용할 만하고요. 혈중산소 포화도도 정확도가 아주 좋습니다. 혈압 기능은 제가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테스트 할 수가 없죠. 집에 혈압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서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혈압 기능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기계 완성도에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타임도 제대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충전해보긴 했거든요. 충전 속도가 궁금해서. 그런데 제조사에서 표기하는 기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상 후반에 설명할 S2까지 총 3대의 기기를 약 2주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도 충전할 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충전을 물려놓고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제가 실제 사용하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실사용자가. 제조사에서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배터리 그 타임을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기준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AO들이 사용했을 때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여유롭게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조사에서 표기하는 그 실사용 시간보다는 낮아지잖아요. 근데 좀 양심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자, 이렇게 코스팻 탱크 X2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일반 모델이 또 있죠. 가격이 조금 저렴한 일반 모델이 있는데, 일반 모델과의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GPS가 없고 나침반 기능과 기압 고도계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센서들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 위치로 돌아가기 기능이 일반 버전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지금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일반 버전도 실버와 블랙 버전이 있는데 똑같아 보이지만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아니고 아연 합금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아요. 다른 점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내가 GPS나 뭐 나침반 기압 고도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몇만 원 더 주고 이렇게 울트라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 간단하게 이제 GPS나 그 기압 고도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저렴한 버전 몇만 원 차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막 10만 원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만약에 둘 중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울트라 버전을 구매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저렴한 요 일반 버전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기록용으로 보통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워치를 구매를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여기 타사 서비스 앱에 보면은 애플 헬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가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제조사에서 표기하기를 삼성 헬스 앱과도 연동이 된다고 해요. 스트라바도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 앱과 또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랑 연결해서 운동 기록하기에 좋아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 세 가지 기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탱크 S2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워치랑 충전 크레들,
똑같이 마그네틱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약간 크레들 형식으로 디자인이 달라요. X2 애들보다는. 그래서 자력은 굉장히 좋고 뭔가 좀 무선 충전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딱딱 붙어서 충전 케이블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지금 제가 장착을 했는데, 처음 구매하면은 이 모델은 이렇게 강화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붙였거든요. 티 안 나게 잘 붙였는데 강화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2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앞뒤 이렇게 센서 부분 그리고 앞에 유리 부분이 전부 다 고릴라 글래스 3예요. 그래서 굳이 보호 필름을 장착을 안 해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날 염려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이게 저가형들은 요 센서부의 유리 부분도 이게 유리가 아니고 막 플라스틱이라서 막 장기스가 막 나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적당한 크기, 이게 느끼기에는 갤럭시 S3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점점 스마트워치가 커져가는 추세라서 지금은 아예 진짜 방패 간지가 기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 기준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이 S2는 S1에서도 그랬지만 약간 여성용으로 밀고 있어서 그런지 적당한 크기가 남성인 제가 착용하기에 좋았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남자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굉장히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를 썼고요. 후면에 이 센서는 동일합니다. 광학 센서가 동일해서 제가 실상 앞서 설명드렸던 기종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광학 센서의 성능은 똑같다. 그리고 요 메탈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요 후면 플라스틱 부분, 요 부분은 유리 섬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열성, 내산성, 여러가지, 얘도 밀스펙을 받았기 때문에 좀 플라스틱 같지만은 단단한 소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 요 제품에도 장점일 수도 있는데, X2, X2 울트라는 스트랩이 일체형이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좋았지만 줄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22mm 스트랩은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일반 시계줄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스트랩은 요 바디 디자인과 되게 어울리는 스트랩 디자인이고요. 그냥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록할 때는 좀 센서가 딱 붙어야 되니까 타이트하게 착용을 하잖아요. 타이트하게 착용을 해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착용감이 X2, X2 울트라보다도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S1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GPS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이 좀 확 뛰면서 GPS 들어갔습니다. 듀얼밴드 GPS를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X2 울트라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냥 모양만 다른 X2 울트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형 디스플레이를 가졌고, 이제 간단하게 사양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똑같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60Hz를 지원하고, 해상도도 좋고, 그리고 밝기 또한 똑같이 1000니트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최대 밝기로 했을 때 S2가 제일 밝은 느낌은 들었어요. 제 전문적인 테스트 장비가 없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거꾸로 됐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얘는 S1의 후속이죠. S1도 버튼이 4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버튼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업, 다운, 셀렉트, 백, 요 4개의 키가 있고, 요 백키에다가 내가 특정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매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물리 버튼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터치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유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폰트 크기도 그렇고,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X2랑 비교했을 시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좀 더 글씨가 작아요. 그런데 선명하고 해상도도 좋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이 재원상 디스플레이 크기가 X2가 더 크잖아요. 근데 가로 세로 비율, 이제 원형 디스플레이, 사각 디스플레이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X2가 확실히 화면은 더 큰 느낌이 들고 폰트도 조금 더 커서 시인성은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기본 워치페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설정 이모티콘이 뜨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아래 하단에 3개를
탱크 X2처럼 이렇게 약간의 자유도가 있어요.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여기 밑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얘가 제일 가벼워요. 얘가 55g이었나? 무게도 가볍고 착용감도 이 스트랩이 X2보다는 좀 더 탄성이 있어서 더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줄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블랙 컬러 G샷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누가 보면은 좀 이 가격대에 너무 싼티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고 후면에 이제 유리섬유도 사용했고, 센서의 정확도도 좋고 GPS도 진짜 순식간에 잘 잡습니다. 탱크 T3 울트라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건데 GPS 정말 순간 반짝반짝 잘 잡습니다. 약간 T3 울트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이제 하극상 기기 같은데 가벼워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코스펫의 신제품 3종을 사용을 해봤는데 운동 기록용으로 좀 가성비를 생각하고 또는 GPS 같은 거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 제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일단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중에 이제 디자인 따라 갈리는데 가벼운 걸 원하시면 S2 강추드리고요. 제가 T3, M3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메탈 프레임으로 된 워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도 있고 좀 무게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거 원하시면 이 S2 강추드립니다. 착용감도 아주 좋고요.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제 영상이 좀 여러분들이 이 제품, 신제품을 선택하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